안녕하세요. 아트앤나이시에서 제공하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 TV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좋아져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햇빛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뉴욕은 아직까지 경제 재개가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고요.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는 가게들은 조그마한 작은 가게들은 문을 열고 또 자가 격리 상태는 아니고요. 모두가 소셜 디스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행정 명령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햇빛을 즐기지만 서로 간에 이렇게 거리를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에 전 세계가 놓여 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이 지나가고 우리는 이걸 극복할 거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또 미술 마켓은 어떤 변화를 겪을지, 또 미술 투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제 저와 함께 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미술 투자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미술품은 지난 수백 년간 고액 자산가들에 의해서 지속되어 온 아주 훌륭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미술품은 그 자체가 화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단 한 명의 창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희소 가치를 지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원가로는 가늠하기 힘든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자체의 심미적인 가치와는 또 다른 미술품의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적게는 고급차 한 대 값, 또 많게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을 웃도는 그런 가격을 선뜻 지불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매력적인 투자 수단, 미술품 투자는 왜 어려울까요? 이렇게 좋은 투자가 왜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되는 거죠? 그 이유는 미술품 투자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주요 진입 장벽의 원인은 첫 번째로 비싼 가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수의 수요층에만 시장 참여가 가능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제한된 소수 수요층의 지갑이 닫히게 된다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유동성 때문인데요. 판매 빈도나 채널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개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판매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트 갤러리라든가 옥션인데요. 옥션은 굉장히 공식적이고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래장입니다. 하지만 옥션은 정말로 경제와 이 마켓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옥션 거래도 늘어나고 또 옥션에서 다루는 작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미술 마켓이 닫히거나 마켓이 하락하는 경우, 그럴 때는 옥션에서 작품 거래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이 작품이 낙찰될 예정이 아닌 그런 작품들은 받아주지를 않죠. 아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대출이 가능하죠. 하지만 미술품 투자는 거의 현금으로 페이먼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싼 가격이라고 해도 대출을 하거나 할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바로 현금을 지불합니다. 물론
작품을 구입하는데 대출을 해주거나 또 작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좀 접근하기는 어려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올 캐시 페이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문 지식이 꼭 필요한 분야라는 점입니다. 작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작품을 선별하고 진품을 확인하고 또 결제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운반을 하는 방법들 등에 대해서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난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전문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미술품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충분히 있고 또 오랫동안 이 돈이 묶여 있어도 괜찮을 만큼 여유 자본이 있는 경우 또 추후에 좋은 가격에 대팔 수 있을 만큼의 정보력이 확실한 사람만 미술품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미술 투자를 무턱대고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가격, 낮은 유동성, 그리고 전문 지식, 이 세 가지의 장벽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서 진입 장벽을 극복해야만 미술품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 소유를 할 수 있는 한 작품을 쪼개서 주식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 때문인데요. 주식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한 주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쪼개서 팔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 소유권을 분할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자체가 이 미술 마켓, 미술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한 사람이 한 번에 많은 캐시를 페이먼 해야 되는 방법에서 그냥 여러 사람이 나눠서 이 작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기업이 이 작품을 또 사서 거래를 이루어야만 수익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술품 투자를 하기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미술품의 가치 상승률에 있습니다. 미술품은 굉장히 가치 상승률이 높은 투자에 속하는데요.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가치 상승률을 비교해 보시면 미술품은 139%나 가치가 상승했네요. 다른 럭셔리 굿즈들도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럭셔리 가구, 도자기, 그다음 시계, 다이아몬드 보다도 높은 139%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시면 와인이나 자동차도 굉장히 상승률이 높네요. 그 중에서도 컨템퍼러리 아트가 299%가 상승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가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다 날렸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돈을 많이 잃었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미술품 투자로 망했다는 사람은 글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손해를 볼 확률도 적은 거죠. 그래서 미술품 재테크가 매력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술품 가격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 통계를 보자면 주식 같은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 경기에 따른 변동이 적은 편입니다. 그만큼 투자 자체가 안정적이라는 말인데요. 또 기본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투자가 기본이라는 점이 안정적인 투자를 이끄는 것이 미술 투자의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미술 투자가 어려운 주요 진입 장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이 비싼 고가이고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이 묶여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술품은 또 미술 거래는 소셜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미술 투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 마켓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아트 갤러리가 부자들의 놀이터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높은 진입 장벽을 뚫고 극복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셜 네트워킹을 하면서 가격을 형성하고 또 미술품을 거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작품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트 갤러리는 미술 거래에 있어서 2차 시장으로서 가장 많은 미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아트 갤러리라는 곳이 소셜 플레이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또 작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작품이 거래되고 또 시장이 형성되고 밸류가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가면,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왜 어떤 작품은 훌륭한데 왜 거래가 되지 않고 또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왜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이 아는 이야기로 여겨지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수치화를 시키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간관계를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게 미술품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술품 가치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주요 진입 장벽들을 다 뚫은 사람들, 비싼 가격을 한 번에 다 지불할 수 있고 현금을 오랫동안 묶어 놓아도 경제적인 타격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 또한, 소셜 네트워크 또한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미술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예산에 맞는 미술 투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의 경제 상황과 미술 시장의 흐름, 그것들을 과거의 사례에 한번 비추어서 예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는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